우리가 이제 1800년 이후에 그 순조임금, 그 다음에 헌종, 철종 때 과연 우리나라가 경제 상황이 어땠느냐. 이거에 대해서 쪽에 우리가 기존에 있는 것은 1800년 이후에는 제도 정치, 그 다음에 척족 정치, 외척이 힘이 많고, 순조가 어리고 해가지고 나라가 아주 더러웠다. 개판이다. 이렇게 이제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왕조실록에 보게 되면은 순조, 헌종, 철종 때 기사는 상당 부분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한번 머리를 돌려서 생각을 하시면, 자, 대륙조선의 입장에서 조선이 여기에 존재했고, 이쪽 지역에 있었던 청지역하고, 청은 남중국, 북중국으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이쪽 지역에 있었는데, 이 당시에 유럽은요, 17세기부터 16세기, 17세기에 포르투갈, 스페인이 이 남미하고 아메리카에 있는 금광들을 개발해서 금을 어마어마하게 가져와서 그 금을 여기서 물량들과 바꿔서 가면서 유럽이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도자기 하나만 해도요, 프랑스는 도자기를 만들려고 고령토를 찾아가지고 프랑스 영토를 다 뒤집었다고 기록에 나와 있어요. 독일에서는 과학자가 이 도자기를 어떻게 만들까 몇십 년을 고민하다가 결국 마이센 도자기를 만들어냅니다. 영국은 이 도자기를 할 수 없으니까 거기다 뭘 집어넣습니까? 조소뼈. 조소 뻑가루를 넣어가지고 도자기와 같은 강도를 유지시키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게 본 차이는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의 은이 일로 막 들어오니까 영국은 그때 이제 중상주의하고 뭐 자유무역 해가지고 무역을 하는데 영국의 돈이 빠져나가기만 하지 하나도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 시기가 1800년에 정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조선이고 여기가 중국이 있었다 그러면 여기는 개가 못 먹고 못 삽니까? 이쪽에 전 세계 부가 다 일로 왔는데 구한말에 온 외국인들이 뭐라고 썼냐면은 맨 처음에 유럽으로 흘러들어오는 도자기가 일본산인 줄 알았다. 나중에 보니까 다 조선산이더라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일본 놈들이 여기 있는 도자기를 가져가서 중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중개무역을. 엄청나게 돈이 간약으로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금덩어리가. 그래가지고 1800년 놈에서 조선의 한양에 초랑 가정집에 가도 서화 한 점씩은 다 있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조선에 전국적으로 서화 수집 열풍이 불어들는데 그거를 주도한 세력이 중인계층이었다 이겁니다. 왜? 그림이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경제가 풍부해지고 먹고 살기가 풍부해야 그림이라는 예술품이 뜨는 것이지 아니 쌀 한 줌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놈은 그림이 뜨겠습니까? 이렇게 기록에 하게 되면 그 당시 김홍도의 그림 한 점은 남산에 있는 기와집 한 채 값이었다. 현재 돈으로 약 3천만 원이었다 그리고요. 그 중국 그 청나라에 가게 되면은 김홍도나 정선의 그림을 그리려고 난리가 나는데 가기만 하면 그때 갔을 적에 그림 한 점이 청나라 도화서 직원의 1년 연봉과 맞먹을 거였다 라고 써놨어요. 그럼 현재 우리 가치로 하게 되면 6천만에서 1억 사이였다는 거 아닙니까? 김홍도 그림 하나가 여기 거라고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는 이제 조선이 이제 왜 망했느냐 이제 그거에 저도 사실은 관심을 못 가졌었는데 제가 카페에다가 10만 양병서를 여태까지 조선사 편수한 일본 놈들은 요 조선이 작아서 나라 전체에 10만을 모아서 비상시를 대비한다라고 가르쳤잖아요. 근데 그 열한이씨 집안 문중에서 이충전공 상소의 이귀죠. 이귀라는 분의 상소에 그 유일하게 그 10만 양병설에 대해서 기록한 거에 보니 10만의 병사를 뽑아서 5만은 경성에 상주시키고 5만은 지방군과 같이 지방에 뒀다가 비상이 발생이 되면 그 지방군은 거기서 싸우고 지방에 있던 5만은 다시 들어와가지고 여기 10만 군으로 도성을 방어한다. 그래서 도성 방어책이 10만 양병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거는 저 문집에서만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선조 때도 저 이율곡이 10만 양병설 했지 유성룡이 이 평화시에 무슨 전쟁이냐 하지 말자 해서 지방에만 다 중요 진을 다 있었잖아요. 녹둔도, 조선보 했더니 각 지방에다가 군사들이 다 지방으로 가 있었던 거예요. 지방에 조금만 있었던 겁니다. 이 제도가 병자호란 이후에도 엄청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지방 쪽으로 간 겁니다. 또 구한말에 아시겠지만 서구 세력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다 방어 쪽으로 간 겁니다. 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1650년 이후에 포르투갈이 조선 정복한다고 들어가서 난파를 했더니 해안에서
갑자기 조선군이 수십 명이 쫓아나와가지고 자기들을 공격해가지고 간신히 도망쳐 나왔다. 철저했던 거예요, 방어가. 서구들을 알았단 말이에요, 조선에서 이미. 그래서 중앙이 비고 다 이쪽으로 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왕조 시대는요, 왕만 잡으면 전쟁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최익현 선생이 의병 모아서 싸우러 몇만 모아서 가는데 고종이 그만둬라. 그게 가짜인지는 알지만은 임금이 그만둬라라고 칙서가 내려오면 멈추는 거예요, 이게. 이게 왕조 전쟁의 특징이잖아요. 임금만 잡으면 끝나는 거. 그래서 일본들이 한양으로 쳐들어와서 임금을 무력화시킨 거고 서류상으로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조선이 무너지는 것은 화폐제도예요. 그 조선이 구한말에 가게 되면 조선은 화폐제도가 없어도 개인 모임이라든지 또는 여행자 수표를 만들어서 조선 전체가 타이트하게 안정되고 됐었는데 서양 일본 놈들이 들어오면서 달러화 힘, 그다음에 파운드화의 힘으로 가지고 조선 경제가 무너지는 거죠. 그냥 은행을 만들어서 돈 빌려가라고. 그럼 돈 빌려가게 되면 쓸 때는 좋지만 나중에 갚으려면 죽잖아요. 거기에 무너진 거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새로운 제도에 적응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도 이제 뭐 공부를 조금씩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서야 조금씩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더 많이 연구를 해서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은 이제부터 이렇게 대면적인 그 사람이 나오는 영상이 아니라 그 신세대에 맞게끔 한 10분 내에 짧은 그 내용을 압축을 해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